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4차 추경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15세 이상까지로 한다.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이재년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리 감소한 범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은 결국 선별로 합의가 됐고요. 중학생까지 확대된 돌봄 지원 등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잠시 후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입니다. 귀성객도 관광객도 제발 오지 말아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에만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제주 차원의 방역 대책 2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하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 정의당의 중심이 될 세 가지 가치입니다. 집권 전략이 없는 정당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내세울 대선 후보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2의 창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 위기 극복을 위한 보관 3부의 배진교 후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치료가 다 지난 거래.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잖아.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녹취록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설명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4부 정면 재판소 시간에서 자세히 따라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4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결국 선별로 합의가 됐고요. 통신비에서 줄인 예산으로 지원 대상은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몇십 년 만에 4차 추경인데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겠죠. 네네. 4차 추경 핵심이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 이런 국민들에게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추경 처리에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쟁점은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독감 예방 접종이었던 것 같은데 야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는 무료 예방 접종이 낫다 이런 거였고 민주당과 대통령 또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국민한테 좀 위로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전국민 지원이었었는데 이게 부딪히다 결국은 합의를 받을 때 선별로 합의를 받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다가갔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큰데요. 이번에 이제 4차 추경 편성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같이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 활동이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비대면으로 경제 활동할 때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이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라는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야당도 그렇고 이제 몇 분 그 비판의 어떤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더불어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추경 협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삭감한 거죠. 그 예. 삭감을 한 가운데 독감 예방 접종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35세에서 64세 사이는 받지 못하는데 통신비 2만 원을. 예. 거기에 원래 줘야 할 돈으로 지금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플러스 원래는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에게 긴급 돌봄 확대가 지원됐는데 중학교까지 넓혔고 또 법인 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도 그 돈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초 예산 7조 8천억 원 정도의 4차 추경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어떤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앞서 얘기한 그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산의 일부분을 원래 이제 16세 이상부터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적인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세에서 34세 또 65세 이상까지 이제 지원 대상을 한 건데 요 선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그렇죠. 사실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이동통신요금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년기 아동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지원하니까 그 나이를 보면 13세에서 만 13세에서 15세가 해당되니까 예전에 처음에 통신요금 지원 대상에서 봤을 때는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이 당초 제외되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국민감정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포함됐네요, 다시. 이것도 좀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박홍근 예결위 간사하고 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유흥업종 콜라텍을 원래 당초 제외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재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세금 내시니까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유흥업종이라든가 콜라텍 그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싶고 거기에 따라서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64세 처음에 빼겠다 했다가 다시 다 주겠다가 했다가 또 물론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선별로 가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주고도 욕먹는 정책을 실시하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앵커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당초 이동통신요금의 지원의 취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경제사회였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정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 여론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4차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 강하다. 추가 경정 예산의 의미를 담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협의 체제의 하에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음.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고민과 또 해결책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근데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예. 예산안을 합의를 하고 오늘 밤에 아마 10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 추경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예. 일정을 보면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하느냐, 그 적기, 시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번 4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 전에 이 돈이 돌아서 선순환 구조로 돌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공수처법 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몇 단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도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법 개정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좀 더 야당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처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원래 이제 공처가 출범하는 것은 7월 15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돼 왔는데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처와 관련된 야당의 기본적 전략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당했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2명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치의 큰 흐름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랜 B를 생각해서 공처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민주당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네네. 아들인 서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휴가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는 검찰이 좀 오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녹취록이 나오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거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팩트를 두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논란의 어떤 불씨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쭙죠. 예. 주호영 대표가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믿지 못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것은 이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취해야 될 테는 아니고요. 법적인 체계에서의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예. 특별한 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온 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